저는 루이지애나에 있는 레이크 찰스에서 자랐습니다. 루이지애나에 있는 작은 마을이죠. 노동자가 대부분인 정유소 마을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보험회사원이었고 판매를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엄마는 교육받지 못했고 아빠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죠. 겨우 52살밖에 안 됐는데 말입니다. 정말 어린 나이였죠. 5명의 아이들이 함께 당연하듯 아끼며 자랐습니다. 아끼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저는 항상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부자들이 안 보여? 엄마의 생각은 부자들이 나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같은 사람 말이에요. 그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부자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부자가 되겠다는 기대는 하지 마라. 부자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보다 행복하지 않을 거야. 이런 메시지들은 당신도 다 알고 있는 메시지들이죠. 왜 부자들이 보여주지 않으려는지 알겠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느끼기 시작했죠. 이 영상을 찍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저를 공격합니다. 저를 괴롭히려는 시도를 하죠. 제가 잘난 척을 하니까요. 그들은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숨어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부자를 미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증오하고 부자를 원망하죠. 그리고 부러워합니다. 부자들은 이제 말하죠. 커튼을 쳐야겠어. 라고요. 아무도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못 볼 거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얼마를 기부하고 있는지 당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재미를 못 느낄 겁니다.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거든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커튼을 치기 시작하니까요. 보여지는 건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니까요. 와, 저 사람 롤스로이스를 타잖아. 차랑 비행기를 자랑하고 있네. 비디오 찍으면서 집을 자랑하잖아. 이렇게 말하고 다니시나요? 아니면 그냥 대놓고 부자들에 대해 좋다, 나쁘다, 사악하고 끔찍하다, 질투난다, 화난다, 증오한다. 이렇게 생각 말고 다르게 생각하세요.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생각 체계를 바꾸세요. 저는 살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내 가족을 돌볼 만큼 충분히 버는 것이라는 것을요. 어린 시절에 일어난 일 때문에 알게 되었죠. 엄청 많이 벌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10살 때 충분히 배웠습니다. 매일 엄마의 테러를 받았으니까요. 저는 아무 도움도 될 수 없었죠. 그래서 무언가 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가족을 위해 금전적으로 돕고 싶은 사람이라면, 만약 정말로 그런 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난 우리 공동체나 내 가족 혹은 우리 엄마나 아빠가 좋아할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당신 내면적으로 고통스럽다면 그건 지금 당신이 변화할 때라는 겁니다. 저한테 자주 묻는 가장 큰 질문은 20살의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은지 혹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입니다. 너무 많은 조언들을 해주고 싶은데 저는 20살에 완전 엉망이었거든요. 만약 20살의 자신에게 조언을 한다면 무엇을 말하고 싶냐고요? 20살의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해줄게요. 그때 전 여전히 대학생이었고 그건 저한텐 실수였죠. 대학교에서 5년을 보냈고 2학년 때는 완전히 저 자신을 놓아버렸죠. 그때 저는 가고자 하는 길, 목적, 그리고 저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주길 노력하고 있었고요. 제 꿈을 잃어버렸고 제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더 이상 제 꿈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죠. 삶에서 큰 상실을 겪고 있었죠. 제가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20살 때는 형이 죽었죠. 형은 고작 25살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모두 저의 롤모델이었죠. 그리고 20살에는 대학생이었지만 대학교를 열심히 다니진 않았습니다. 학교를 다닐 돈은 있었는데 저는 약을 하거나 술을 마셨죠. 아마 매일 그랬을 거예요. 아니, 확실히 매일 술을 마셨죠. 수업은 듣지도 않고 학교는 대충대충 다녔죠. 학교를 다니는 동안 5개 이상의 회사에서 해고당했고요. 항상 잘못된 결정을 내렸죠. 전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이야기를 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죠. 멘토도 없었고요. 경험을 공유해줄 누군가를 찾는 이런 유튜브 같은 채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질문도 할 줄 몰랐죠.
무엇을 하고 싶니? 라는 질문을 아무도 저한테 안 했거든요. 당신은 20살이나 30살로 되돌아간다면 20살의 자신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싶나요? 무슨 말을 해주고 싶고 무엇을 다르게 하고 싶나요? 제가 저 자신이 그때와 다르게 바꾸고자 하는 것을 말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당신에게 안 좋은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제가 25살 때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거든요. 마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한 것 같죠. 20살에서 25살에 전 몇 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25살이 되고서야 난 이 상황을 바꿔보겠어. 진짜로 바꿔볼 거야. 라고 했죠. 그리고 20살의 그랜트, 너한테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야, 너 마약하고 술이나 먹고 있니? 난 네가 무슨 마약을 하던 상관 안 한다. 괜찮아, 그랜트. 저는 지금 제 자신한테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약을 멀리하고 술을 마시지 마라. 술과 마약은 시간 낭비이고 네 체력을 갉아먹는 것밖에 안 돼.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하렴. 그 사람들은 너를 창의적이게 만들어주지 않는단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도 기본적으로 시간 낭비야. 너에게 잠재된 창의력은 어떤 도움이나 약물 그리고 술 없이도 찾을 수 있단다. 두 번째, 너는 네 친구들을 바꿔야 해. 너는 부자들을 네 친구로 만들어야 해. 멀리 해야 할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창의적인 사람들, 자신을 스스로 더 발전시키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주위에 두렴. 나는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사람들과 놀러 다니곤 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고 그 사람들은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제외하곤 말이지.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말이야. 나도 그랬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 부자들이 어떠한지 말하면서 내 모든 시간을 허비해버렸지. 뭐 예를 들면 부자들이 애들이 있고 테니스 수업이나 골프 수업을 받고 보트를 가지고 있고 스키를 타러 간다던가 뭐 그 사람이 별종이라던가 이런 말들 말이야. 하지만 내가 해야 했던 일은 부자들이 아이들을 위한 테니스와 골프, 스키 수업료를 내기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거였지. 나는 잘못된 질문들을 하고 있었던 거야. 난 20살의 자신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 네가 묻고 있는 질문들을 바꾸렴. 네가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란 말이야. 그렇게 화내거나 증오하는 것을 멈추란 말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형이 죽었다거나 네가 상처를 받았다거나 화가 났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극복해내야 돼. 그리고 기대할 만한 것을 찾아. 내 삶에서 항상 관심 있던 것들 말이야. 아마 너를 위한 뭔가가 있을 거야. 평생토록 네가 좋아하는 것이 있을 거야. 나는 항상 그걸 하고 싶었어. 뭐 이런 것들 말이지. 부동산 사업은 언제나 내가 꼭 하고 싶은 일들 중 하나였어. 20살의 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은 다른 말은 나는 지금 7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살의 그랜트한테는 6개의 사업은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 나는 젊은 나 자신에게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라고 말해주고 싶어. 모든 걸 말이야. 여기까지가 20살의 자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업이야말로 제 가족 모두와 함께한 이 환상적인 여행을 보내준 최고의 사업이죠. 지난 30년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6개의 사업들은 제가 이런 휴가를 즐기게 해주지 않죠. 이런 휴가를 보내주는 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제가 이 환상적인 여행에 부인, 아이들, 직원들, 파트너, 그리고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저는 20살의 자신한테 야, 특정하고 특수한 일부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을 배워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특정한 특수한 부동산들 말이에요. 수백 년간 매우 특수한 부동산들이 있었죠. 그런 부동산들은 사람들이 매일 말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죠. 20살의 그랜트야. 네가 투자하려는 부동산에 있어서 말이지 소득을 발생시키는 부동산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다 배우렴. 32개 이상의 부동산에서 전 이걸 제 책에 적었는데요. 부동산에 투자하며 부를 창출하는 방법을 말이죠. 이와 관련해 책에 적어두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했던가요?
월가에서는 돈을 저축하라고 말하죠. 당신은 돈을 연금 계좌나 자산 프로그램 등에 넣어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은 사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기예요. 그들은 당신한테 집을 사라고 말하죠. 그 집에서 약 2, 30년을 살고요. 그 집에서 30년 이상을 사는 게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거예요. 이건 사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부동산을 이해하기 위해 내가 간곡히 말하는 걸 들어보라고. 20살의 그랜트 카돈. 오늘날 네가 투자하기 원하는 유일한 부동산은 소득을 창출해주는 32개 이상의 호실이 있는 그런 부동산들 뿐이야. 최소한 1년에 24,000달러의 현금을 벌어주는 그런 부동산들 말이야. 내 책을 읽는다면 너한테 구체적으로 부동산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줄게. 무슨 부동산은 사면 안 되고, 어떤 부동산은 사야 하고, 자금은 어떻게 되는지 말이야.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부동산으로 돈은 어떻게 벌고, 파트너십은 어떻게 체결하고,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출구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지 말이야. 왜냐면 출구 전략이 없다면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600개의 주택을 가진 남자를 알고 있죠. 그 남자는 자신의 부동산에서 돈을 회수하는 방법을 몰라요. 만약 여러분들이 부동산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갇힌 겁니다. 정신을 차린 지난 30년 동안이요. 정신을 차리고 산 지 5년 후에 제 꿈이 다시 돌아왔죠. 나는 경제적 자유를 원해. 저는 억만장자가 되길 바란 게 아니에요. 비행기를 가지길 원하지도 않았죠. 저는 온라인 교육자가 되거나 사람들의 리더,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 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직 경제적 자유, 한 가지만 목표로 했죠. 저는 경제적 자유의 꿈이 있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셨음에도 우리 가족에게 경제적 자유가 없다는 게 명백했기 때문이에요. 제 삶의 가장 친한 친구인 저희 엄마가 겁에 질려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슬픔에 잠겨 있던 한 주 동안 어머니는 돈줄이 끊겼다는 생각에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래서 10살의 나이에 저는 30살이 될 때까지 이걸 기억하지도 못했는데 10살 때 돈줄이 끊기면 모두들 겁에 질리고 만다는 걸 깨달았죠. 이건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들이 온라인 상거래 사업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안 좋은 일이 터져 그 사업이 잘 안 된다면 여러분이 판매하는 상품에 악재가 터지거나 경쟁 우위가 발생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인터넷 자체가 망할지 누가 알겠어요.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하지만 제대로 된 부동산에 투자하신다면 소득을 창출하고 비용을 지불하며 세금을 처리할 만하고 세입자와 보안 그리고 조경의 관리를 신경 쓸 만큼 충분한 돈을 벌어들이는 부동산 말이죠. 부동산으로 안 좋은 경험을 해본 사람들에게 저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제가 그 이유를 말해 줄 수 있다는 걸 보증할 수 있어요. 그 안 좋은 부동산은 호실이 8개 이하거나 아마 안 좋은 위치에 있던가 여러분이 그걸 겉보기에 돈 놓고 돈 먹기라고 생각해서 샀거나 20%의 수익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건물에 세입자를 들이지 못하거나 말이죠. 세입자들, 벌레들, 그리고 화장실이 당신을 힘들게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건 그 부동산이 문제를 견딜 만큼 충분한 소득을 벌어다 주지 않았다는 거죠. 30년 동안 부동산 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10억 달러 이상 부동산을 산 것 같아요. 10억 달러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약 9억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죠. 저는 호실이 한 개밖에 없는 부동산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두 번째 거래는 호실이 38개 있었고, 세 번째 거래는 48개, 네 번째는 92개였죠. 안 좋은 부동산을 사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 돈을 벌어주지 못하면 그건 안 좋은 투자입니다. 이런 말들 때문에 저를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집은 좋은 투자야 라고 말하겠죠. 당신이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집을 사는 건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한 그룹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집을 사는 건 좋은 투자였던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미국에서 주택으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죠.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이득을 얻는 사람들 말이죠.
누가 가장 이득을 얻습니까? 그래서 제가 20살의 자신한테 하고 싶은 말은 마약과 술을 멀리하고 그걸 멀리해야 돈을 제대로 쓰지. 두 번째, 네 친구들을 바꿔. 꿈을 꾸는 사람들과 어울려. 행동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불평하고 징징대고 투덜거리거나 짜증내는 부정적인 사람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나는 네 엄마나 아빠, 형, 삼촌, 여동생들을 신경 쓰지 않아. 나는 네가 태어났던 말던 신경 안 쓴다고. 만일 네 친구들이 부정적이라면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말고 긍정적이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라고. 세 번째, 부동산에 대해 공부해. 지금 당장 말이야. 만약 혼자서 부동산을 사는 법을 이해하거나 파트너십을 체결하거나 자금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누군가를 찾아서 그 사람들과 동업을 한다면 그게 너에게 훗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안겨줄 거라고 약속할 수 있어.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당연히 쉽지도 않을 거고. 하지만 내가 장담컨대 쉬운 일은 없어. 너도 알 거야. 이건 약속해 줄게. 부동산 사업이야말로 10년, 아니 30년 이상 동안 존재할 사업이야. 이 사업은 네가 죽은 뒤에도 너의 가족을 돌봐줄 거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내가 소유한 부동산들이 수십 년간 내 가족과 재단을 돌봐줄 거야. 아마 몇 세기 동안 그럴지도 모르지. 이게 20살의 저한테 하고 싶은 조언입니다.